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뭐 특정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의 인터뷰를 엔간하면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풀럼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3연승을 거둔 이 경기에서 캐릭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언론, 미디어들에서는 이 캐릭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캐릭은 이 풀럼전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 아직 나는 증명하지 못했다. 이번 주 내내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내려앉는 수비, 로우 블록, 이거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우리가 당연히 잡아야 할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었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아스날전, 맨시티전 이거 이긴 거 수비적인 포메이션으로 내려앉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실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역습이랑 속공 위주로 이제 컨셉을 짜서 이긴 거 아니냐. 이 두 경기 잡은 건 좋은데 상대가 만약에 내려앉는 팀일 경우에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당연히 잡아야 할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캐릭도 되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풀럼전에 그런 주목이 쏠렸는데 캐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 풀럼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풀럼은 정말이지 아주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풀럼이 막 엄청나게 내려앉고 뭐 템백 수비라고 안티풋볼을 하고 이런 팀이 절대 아니죠. 경기 내용을 보시면 맨유랑 되게 치열하게 뭐 중원 지역에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라인을 올려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경우도 있었고, 맨유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고전하는 타이밍도 분명 있었습니다. 점유율 싸움도 되게 치열했고요. 실제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풀럼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 이전에 뭐 승점이랑 순위랑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전에 얘기했던 뭐 템백 수비를 뚫는 방법, 그거에 대한 평가, 이거는 풀럼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풀럼이 내려앉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이어서 캐릭이 한 말은 이겁니다. 올드 트래포드는 설레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경기장엔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팬분들이 그런 열정을 품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란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에서 오는 짜릿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요즘 알고리즘이, 뭐 여러분들도 저랑 알고리즘이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브를 틀든 인스타를 틀든 뭐 어떤 SNS를 틀든 맨유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직관 영상들, 선수들이 이제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고요. 선수들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제일 진지한 표정 짓는 거는 뭐 캐릭 정도? 제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캐릭 정도. 나머지는 다 웃고 있는. 이게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인데, 그래서 캐릭도 이렇게 경기장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올드 트래포드는 설렘이 있는 곳입니다. 꿈의 극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님도 요즘 지난번 경기에도 나왔죠. 그 모니터에 잡혔는데 영감님도 웃는 모습이 잡혔다. 항상 웃는 모습 보이실 때가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선수들은 기뻐하고 팬분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표정이 제일 진지한 사람, 계속 굳은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 마이클 캐릭입니다. 그래도 저와 선수단은 들뜨면 안 된다. 역시나 이번 인터뷰에서도 캐릭은 또 진지함을 유지를 했어요. 이전 경기들, 아스날전도 그렇고 맨시티전도 그렇고 매 경기마다 똑같은 얘기였는데, 우리 들뜨지 말자, 우리 겸손해야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뻔한 답변이겠지만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할 뿐입니다. 우린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경기의 여러 측면에서 아직 보여드릴 게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흥분하지 말자, 들뜨지 말자. 우리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분위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캐릭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위닝 멘탈리티다. 우리가 함께한 지 이제 고작 3주 됐습니다. 3주밖에 안 됐어? 3주 만에 이런 행복감을?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중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고 결국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경기 내용이 뭐 마냥 다 좋았다는 아니었거든요. 풀럼전이. 근데 그런 것들 뭐 2대0에서 2대2로 따라잡히고 막바지에 들어갈수록 뭐 풀럼한테 좀 압도당하는, 밀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고 뭐 점유율도 밀렸고,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마지막에 세슈코가 득점한 그 장면, 맨유의 마지막 3대2 쐐기골을 넣은 그 장면, 우리는 이제 결국 이길 방법을 찾는다. 무기력하게 지거나 비기는 팀이 아니다.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캐릭이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팬분들한테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배가 고프다. 3연승은 좋은 기록이지만 우린 그 이상을 원합니다. 물론 좀 더 편하게 이기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처럼 치열하게 승리하는 것이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아모림 체제가 됐든 뭐 그 이전에 테너 체제가 됐든 간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승점 쌓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강팀의 조건들, 이길 경기 편안하게 이기고, 비기는 경기 어떻게든 또 이기고, 질 경기 뭐 비기거나 이기고,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승점에 대한 안정감들, 이번 풀럼전 비길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풀럼이 절대 약한 팀이 아니었고요. 공격적으로 나왔고, 심지어 그런 원더골, PK를 내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어쨌든 1승 승점 3점을 가져왔다. 이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을 쌓아 올리는 거, 지금까지 부족했던 그 부분, 이게 달라진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이번 풀럼전 이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들, 축구 관련된 그런 언론들, 거기서는 캐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이번 경기가 아스날전 맨시티전 이후에 캐릭이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풀럼전에 대한 미디어의 평가? 캐릭과 코칭 스태프는 리그 최강의 두 팀을 상대로 훌륭하면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2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자격을 검증할 시험대는 오히려 이번 풀럼전이었다. 캐릭이 새롭게 개편한 팀은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는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경기 주도권을 쥐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파고들 상대의 뒷공간은 사라질 때 과연 선수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 허둥지둥할까? 아니면 보란듯이 공격에 성공할까? 우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풀럼전을 진정한 시험대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라인을 깊숙하게 상대가 내렸을 때 이거를 공략을 잘할까? 그리고 두 번째, 뭐 점유율이나 주도권 이런 거를 가지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맨체스터 시티랑 아스날을 상대로 맨유가 보여준 그런 뒷공간 침투에 대한 부분들, 역습, 속공 이런 게 없어질 텐데, 공을 소유하는 건 늘어나지만 상대가 이거 소유권을 만약에 조금 포기할 때, 그러면서 뒷공간을 걸어 잠글 때 공간이 좁아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공략을 할 건가? 뭐 하프 스페이스?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런 치밀한 설계?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좀 얘기를 하자면 수비적인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 맨유는 전술이 잘 풀릴 때는 거침없이 태클을 걸고 슈팅을 몸으로 막아냈으며 비교적 덜 치명적인 측면 지역에서 영리한 전술적 파울로 상대의 흐름을 끊었다. 하지만 전술이 꼬였을 때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위협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줬고 결국엔 PK까지 헌납하며 풀럼의 막판 추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 상대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안 하지 않거든요.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박에 대한 그런 세밀함? 이거는 아직 좀 안 잡혀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번 풀럼전도 의외로 이제 빌드업 시에 상대가 풀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방 압박이 풀려버리면 우리의 수비 진영이라는 게 사실 많이 무너지잖아요. 왜냐면 전방 쪽에 선수들을 많이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카세미루나 뭐 마이누도 그럴 수 있었고, 아니면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이 수비적 개인 기량을 활용해서 이쪽 지역에서 끊었다는 얘긴데, 뭐 이게 잘 풀렸을 때, 이 선수가 잘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뭐 전략적인 파울, 좋은 커트 이러면 상대의 흐름을 끊었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뭐 위험 지역,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아니면 심지어 PK 이런 수비적인 장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날 풀럼전 이긴 거는 좋았지만, 끝까지 뭐 위닝 멘탈리티를 챙기면서 3대2 승리를 가져온 것까진 좋았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캐릭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미디어 측의 의견인 것 같아요. 캐릭은 단 3주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고, 이 세 가지라는 거는 맨시티전, 아스날전, 이번 풀럼전 이 세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남은 시즌 동안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다듬고 개선해야 할지도 분명히 보여줬다. 풀럼전이 캐릭 감독의 임시 기간 동안 진정한 시험대였다면 그의 팀은 아슬아슬하게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캐릭 감독에 대해 이거는 합격점을 줄만하다, 아슬아슬하지만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이번 캐릭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3연승이라는 그 성과도 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게 좀 갑작스러웠잖아요. 아모림 경질 타이밍 자체가 우리도 예상을 못했어. 이 타이밍에 경질될 뭐 경질될 거란 뭐 얘기는 있었지만은 뭐 윌콕스 들이박았다는 이유로 이 타이밍에 경질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누가 예상했겠어. 근데 그런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어쨌든 뭐 플래처 2경기 하긴 했지만
캐릭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쨌든 팀을 살려놨다. 이거에 대해서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정식 감독에 대한 얘기다. 캐릭이 정식 감독으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리그 경기 동안 지켜봐야 될 것들이 분명 많이 남았고요. 캐릭의 그런 임시감독 체제에서의 그런 합격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오히려 이 기사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다듬고 개선해야 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캐릭은 지난 경기들에서 4-2-3-1 포메이션을 항상 들고 나왔죠. 후방에 백포랑 앞쪽에 투볼란테, 그리고 그 앞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그리고 양쪽에 벌린 윙어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캐릭은 뭐 본인이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경기마다 컨셉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한다 라는 말답게 지난 3경기 동안 컨셉이랑 그런 세부 전술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맨시티전 뒤쪽에 백포들이 남고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조차 아래로 내려서는 6-4형 수비 전술, 이걸로 맨시티의 그런 윙포드들 이들의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묶었고요. 뭐 지난 아스날전 4-4-2 두 줄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왼쪽 윙을 아래로 내리면서, 그때는 도루구였죠. 5-4-1 정도의 수비 대응. 그러면서 최전방에 선수 하나를 남기면서 역습을 나갈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선수들, 공격형 미드필더랑 사이드에서 올라가는 선수들, 이들을 위주로 해서 사각형 빠른 역습과 속공 전개, 이걸로 아스날을 무너뜨렸죠. 뭐 이번 풀럼전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뭐 수비적인 전술이 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중원 다툼을 하는 장면들이 분명 있었고, 메뉴가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상대에게 전방 지역에서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순히 뭐 4-2-3-1 이 진영 유지가 아니라 은배모를 조금 아래로 내리면서, 특히 왼쪽 지역으로 내리면서 4-2-4에 가까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듯한, 그러면서 뭐 쿠냐, 은배모,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세 명한테는 많은 자유를 부여하면서 쿠냐가 뭐 반대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은배모도 왼쪽으로 더 벌리거나 아니면 최전방 지역으로 침투하거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오른쪽 지역 혹은 박스 안까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경기가 이게 캐릭의 시스템이다, 고정된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크게 안 보였어요. 그만큼 조금 유동적인 느낌이 났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몇 개만 꼽자면, 우선 하나, 압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맨유가 특히 풀럼전에서 그랬는데 압박의 선수들을 꽤 참여시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뭐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 사이드백까지 부분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압박 자원들을 꽤 많이 투입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게 은근히 좀 풀립니다. 이렇게 풀렸을 때 또 풀럼한테 위협적인 장면들을 내주는 게 반복이 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현대축구에서 뭐 빌드업이나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두 요소잖아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팀 무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뭐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죠. 빌드업 혼자서 못하잖아요. 전방 압박도 각 유닛별로 하나의 몸이 돼서 움직여야지 그게 확실한 팀 압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빌드업은 모르겠는데 특히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그 팀 무브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맨시티전이나 아스날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특히 이번 풀럼전에 압박이 느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거는 캐릭 말 맞다나 아직 함께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타이트한 압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양쪽 윙한테 그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쿠냐도 그렇고 뭐 이전에 있던 도르구도 그렇고 이번 풀럼전에서 아마드 디알로도 그렇고 이 양쪽 윙한테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활동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번 경기에서 아마드가 그랬죠. 위로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서 뭐 드리블하고 돌파하고 박스 침투하고 슈팅까지 하고, 근데 또 수비할 때는 쭉 내려와서 수비 커버하고,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윙포워드들, 수비 가담하지 마, 너는 기회만 보고 있다가 넓은 공간 얻었을 때 슈팅만 잘 때려, 득점만 잘해봐, 체력 아껴, 이런 윙이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윙. 아마드? 오른쪽 측면 전체가 네 공간이야. 쿠냐? 도르구? 왼쪽 측면 전체가 네 공간이야. 이런 커버 공간에 대한 요구치가 제가 볼 때는 좀 많기는 합니다. 특히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이드 수비에 대한 그런 안정감, 특히 뭐 윙포워드들을 봉쇄하는 부분들, 협력 수비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번 플럼전에서도 보면은 아마드가 되게 막 커버 공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막고 또 공격할 때는 본인이 볼 끌고 위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뭐 본인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듯한 이런 장면까지 나왔죠. 이게 수비 가담 잘해주는 공격수, 커버 잘해주는 공격수, 이게 현대축구에서 너무 좋은 선수라는 거는 잘 알지만 약간은 좀 조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안 좋다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주일에 한 경기 하면서 절대 뭐 경기수 부담이 크지 않은 팀인데, 도르구가 이 자리에서 햄스트링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캐릭이 요구하는 그 사이드 윙어들의 활동량이 어마무시하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난 경기들 이긴 것도 맞지만 아마도 도르구처럼 좀 다칠까봐
그리고 이거는 뭐 개선점이라기보다는 하나 조금 궁금한 점, 지켜보고 싶은 점인데 세 경기 모두 지금 은베모를 선발 출전을 시켰단 말이죠. 이 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슈코가 한번 선발 출전하는 그림을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번에 뭐 머리도 되게 이쁘게 잘랐던데. 은베모가 아니라 이 자리에 정말 9번 스트라이커 세슈코가 나왔을 때 어떻게 쓸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슈코가 진짜 요즘 축구에 진지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죠. SNS도 끊고 진짜 뭐 폐관 수료하는 것처럼 축구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바로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다 보니까 팬으로서는 조금 지켜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다음 경기에는 세슈코가 좀 선발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풀럼전 이후에 캐릭의 그런 인터뷰 내용 그리고 미디어의 평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 조금 첨언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직은 뭐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제가 뭐 도파민 돌고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저도 아직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고요. 좋은 감독이다 나쁜 감독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이제 겨우 24라운드다. 시즌 종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경기들을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서 시즌 종료 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릭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선수단이랑 팬인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들뜨지 않게 너무 앞서가지 않게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거랑은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의 그 연승 흐름, 3연승의 흐름 이거를 쭉 이어가서 다음 토트넘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급하게 보지 말자고.